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 자문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운용력님 시간에는 존 템플턴 쪽입니다. 역발상 투자, 그리고 또 명준우 운용력님이 강조해주고 계시는 통일, 이런 두 가지 방면에 대해서 투자 노하우를 좀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죠. 예, 지금 이번 주 내일 그리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이 많이 또 발표가 집중돼 있고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달 한 중순 정도까지는 어닝 시즌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이어지는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시장에 있어서 뭐 종목들 역시 실적에 대한 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 그 실적이 잘 나올 거냐 못 나올까도 궁금하시겠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종목들에 대한 그 예측치들 또 뭐 미리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진짜 더 궁금한 거는 그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기점으로 주가가 빠질 건지 또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고 안 좋게 나오는 기업이어도 그 실적이 안 좋은 걸 기점으로 주가가 오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실 거예요. 항상 보면 실적이 좋게 나오면 무조건 오르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무조건 빠진다면은 뭐 주식 쉽겠죠. 실적 잘 나올 종목 사고 실적 안 나올 종목 팔면 되니까. 그런데 주식이 그런 그 특성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신 거는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도 궁금하시지만 그런 실적이 발표됐을 때 그 기업에 있어서는 실적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걸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 레전드에게 듣는다가 그 거래일수로 봤을 때 3일에 한 번씩 돌아오죠. 3명의 운용력들이 또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오늘 같으면은 이제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이 오늘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기업들 실적 발표 전후 시점 이제 후 시점이 되겠죠. 실적 발표 기점으로 주가가 좀 강할 거냐 약할 거냐 하는 예측들을 드리고 또 이제 금요일 시간 같은 경우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 실적 발표 시점 기점으로 주가가 오히려 사놓으면은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되느냐 아니면 갖고 있더라도 팔아야 되는 실적 발표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 드리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유용한 시간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항상 시장과 뭐 한 박자 떨어져서 시장은 관조는 해야겠지만 이 레전드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 내용들은 항상 그 시장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내용 그리고 시장에 또 여러분들이 그 가장 도움이 매매되실 내용들을 항상 이렇게 그 시점에 맞게 준비를 드립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이죠. 지난달 이제 중순 넘어가니까 뭐 러시아 디폴트 난다. 이 국제 유가 막 폭락 나오고 러시아 디폴트 난다. 뭐 이게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폭락을 이끌 것이다 하는 막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는 뭘 했어요. 그렇죠. 부의 이동을 했죠. 자원부국에서 제조업 국가를 부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 시점은 찬스지. 그걸 뭐 우리 이머징 국가의 이제 공멸 그런 시점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들을 또 확신을 드렸고 올 연초 넘어오면서는 이제 통일만이 살 길이다. 이것도 신년 특집 3부작으로 또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렸고 이제는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맞게 또 실적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 팁과 또 저의 분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업앤다운 실적이 좋아질 거냐 실적이 나빠질 거냐 뿐만 아니고 실적 발표 전후에 주가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예측들 한번 보면 1월 21일에서 1월 23일까지 이제 예정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지금 예정돼 있는 기업들은 대표적인 종목들 한 10개, 15개 정도 지금 되네요. 대한유화부터 S1까지 쭉 있는데,
21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유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요. 모레는 한국항공우주와 대림산업, 그리고 23일이 상당히 좀 집중이 많이 돼 있죠. 현대차나 기아차, LG생활건강,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대한항공, 글로비스 등등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좀 발표가 있고, 일단 뭐 컨센서스에 대한 면들 지금 놓고 본다면은 뭐 눈에 띄게 좀 실적이 지난 분기 대비 좀 악화된다 하고선 나오는 기업들이 그 LG 생활건강, 그리고 대한항공,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좀 영업이익이 좀 악화될 것이다 하고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이 좀 증가할 것이다, 지난 분기 대비도 증가할 것이다 하고 나오는 종목들이 뭐 현대기아차, 그리고 현대건설, S1 이런 기업들이 좀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증가할 것이다 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 NP, 순이익에 있어서는 전분기 대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이 삼성물산, 그리고 글로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건설, S1 이런 기업들이 좀 순이익의 증감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나오고 있고, 순이익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기업들이 그 LG생활건강, 대한유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대한항공이 좀 적자 요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하는 지금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뭐 컨센서스는 일단 이렇고요. 이제 한 종목씩 실적 발표 전후 시점 주가가 좀 강할 수 있을까, 약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을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발표가 예정인 대한유아부터 지금 본다면요. 4분기에 대한 지금 실적 예상은 영업이익은 21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17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뭐 기본적으로 대한유아에 있어서 순이익은 조금 반감되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 돼 있는데, 역시 좀 뭐 PER 대비로 봤을 때 한 6배 이하의 저평가 메리트는 계속 깔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PER이 낮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진 않죠. 업황이 이제 본격적인 호조를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올해 상반기 1, 4분기, 2, 4분기에는 뭐 지난 분기보다도 훨씬 높은 영업이익을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할 거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주가는 또 상당히 밴드를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로까지는 보이지 않고요. 반면에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한 82,000원 정도 현재 가격보다 좀 더 주가가 오를 여력은 있는 지금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다시 또 반락은 나타납니다. 1월달 말 2월달 넘어가면서 다시 뭐 한 7만 원대 초반이나 뭐 7만 원을 살짝 하회하는 정도 반락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긴 할 겁니다. 여전히 1, 2, 3월달 그 밴드를 뚫고 올라가는 국면들보단 밴드에 갇히는 면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시점 실적 발표 전후 시점의 주가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 분석은 뭐 밸류에이션적인 분석, 그리고 또 지금은 차트가 여러분들께 뭐 제공되진 않지만, 제가 또 차트에 대한 뭐 중기적인 단기적인 분석까지 다 가미해서 업앤다운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드리는 것이고요. 반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2일 모레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450억 원 정도, 순이익에 있어서는 320억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고, 실적 발표 전후 시점의 주가 흐름은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 후반과 어제 같은 경우 그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좀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시점 실적 발표 이후 시점에는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부분들은, 그 실적 자체는 작년 동기 2013년도 4분기 대비로는 꽤 증가를 했죠. 한 60%대, 63.6% 정도 증가를 하긴 했는데, 그 동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미 또 선반영된 폭은 그 주가 실적 상승분 못지않게 지금 있습니다. 그 같은 기간 한 1년 정도 동안에 주가가 한 25,000원 정도 중심으로의 등락해서 현재 한 41,000원대 정도까지 좀 선반영 요인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좋게 나타나는 실적 발표이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대림산업 되겠습니다. 대림산업에 있어서는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670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시점 전후에 있어서 좀 주가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현재 대림산업도 작년도 뭐 실적 쇼크 상당히 노출됐던 종목이긴 한데 이번 실적 발표, 뭐 일각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건설주들에 있어서 무슨 상각이나 이런 대규모 적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긴 있는데 글쎄요, 그런 상각 요인 그리고 작년도 특히 뭐 재작년이죠. 2013년도 거의 한 1, 4분기 실적 발표부터 나타났던 그 돌출적인 그 뭐랄까 대규모 적자 이런 양상들은 상당히 이제 거의 끝나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긴 하죠. 기본적으로 건설주,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0.5 미만의 아주 낮은 PBR 국면들 속에서 실적이 다시 재작년 뭐 2012년, 13년 수준으로 올라오는 단계가 된다. 뭐 800억 수준이면 연환산으로 봤을 때 한 3천억대 정도 기존은 돼인데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좀 밸류에이션상 의미 있는 변화이긴 하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에 있어서 실적 발표 이후 시점 좀 오르긴 오를 걸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추세적인 대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보다는 그 설날 전후 시점 되겠죠. 2월달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밴드 등락, 저점부에서의 밴드 등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좀 보여지고 만약 추세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이후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반면에 단기적으로 이제 금요일 실적 발표, 목요일이죠. 실적 발표 전후 시점은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대림산업 22일에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 주가 어느 정도 상승 예상하는 가운데 2, 3주 정도는 또 조정, 기간 조정 정도가 되겠죠. 저점부 등락 양상 예상을 해주셨네요. 자, 이런 명준우 운용력의 전망을 전략에 잘 대입하셔서 이번 시즌 좀 잘 대응해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용력님, 네. 예, 요즘 실적 전망을 보면 유가 하락의 반영, 또 환율, 원달러 환율 상승, 원화 약세의 반영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날지 좀 주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원화 약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분석들이 많습니다. 특히 IT 쪽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동차거든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시각들을 저는 좀 많이 못 봤던 것 같은데 현대차에 대해서 실적 발표 전후로 어떤 흐름을 예상하시나요? 예, 현대차에 있어서 그 실적 발표 전후 시점 예측은 업앤다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업앤다운. 좀 오르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좀 업앤다운 상당히 오늘 그 실적 발표 종목들 중에서는 조금 모호한 의견들을 지금 드리게 되겠는데 환율 효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가 역시 완성차 업종 좀 되겠고 특히 지금 뭐 실적 발표에 있어서의 화두라고 본다면은 뭐 앵커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환율과 유가 즉 환율과 유가 교육 조건 대용치의 급진작 4분기 동안에 일단 환율이 상당히 원화 약세 사항들이 그래도 나타났고요. 반면에 유가는 큰 폭으로 빠지면서 교육 조건 대용치가 그래도 40대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게 결국 이 또 자동차나 특히 IT 이런 업종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을 지금 불러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타날 것입니다. 현대차에 있어서도 근래 보기 드물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 이 교육조건 효과의 긍정적인 면들로 인해서 현재 4분기에 대한 예상 영업이익은 2조 원대가 넘어가고 있죠. 2조 60억 정도 지금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고 또 순이익의 컨센서스도 거의 한 2조 100억 수준, 2조 원대에 올라서는 4분기 실적, 교육조건 효과에 의해서 거의 한 20%대 중반 이상 상당히 지금 4분기 실적 호조가 나타날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 이게 뭐 엄청난 실적입니다. 대단히 엄청난 실적이죠. 이 현대차의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39조가 채 안 되죠. 38조 원 수준, 38조 원 수준이라고 놓고 본다면 분기 순이익 2조 원이면 연환산으로 8조입니다. 연환산 8조. 그러면 PER에 있어서 거의 5배가 채 안 된다는 거죠. 5배가 채 안 된다는 그런 면들이 되는데 그렇게 참 그 업종으로 봤을 때도 이 저평가 메리트가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지금 시점인데 주가에 있어서는 좀 업앤다운 정도 상당히 좀 애매하게 제가 예상을 드리는 그런 면들은 이 교육 조건 효과가 어떻든 부각이 되면서 4분기에 크게 지금 실적은 좋아진단 말을
근데 이 교역 조건 효과라는 거는 영구적으로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뭐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높은 단계에 계속 유지된다면은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교육 조건 효과가 4분기에 워낙 급격하게 거의 한 40% 이상 급격하게 지금 진작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1, 4분기에 갖고 환율이 또 강하게 빠지고 유가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빠지긴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죠. 교육 조건 효과에 대한 실적 반영은 어느 정도 지금 4, 4분기 실적 발표에 크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 있는데 반면 그 이후 이제 이 해외 시장에서의 자동차 쪽 뭐 중국이 됐든 인도 이런 신흥 시장이든 아니면 미주나 저쪽 유럽권에 이 우리나라 이 자동차의 완성차의 판매가 앞으로 올해 크게 늘어날 동인이 있을까? 또 내수 시장에 있어서는 뭐 수입차들의 지금 계속 점유율 상승 속에서 상당히 좀 그래도 고급 차종에 있어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절대 밸류에이션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수치를 보여주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밀고 올라가기엔 굉장히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실적 발표 전후 시점도 계속 주가는 업앤다운 정도 올라오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현재 교육 조건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실적 4분기 한 영업이익은 21%, 순이익은 33% 정도 지금 증가는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4분기 중 이제 상당한 부분이 또 선반영된 면들이 한계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동차는 연말 연초도 마찬가지지만 1월달 그리고 이제 2월달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도 계속 똑같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좀 빠졌다는 것도 뭐 15%, 20% 이런 하락이 아니고요. 뭐 지금 1월달 월중 평균 대비 한 5에서 7% 정도 눌렸다면 거기서 그냥 사주고요. 사면 또 한 10% 그냥 먹습니다. 반면 월중 평균 대비 조금 올라간다, 4, 5%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서는 추세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고 오히려 또 팔고 기다리는 그런 양상으로 1월달, 2월달도 계속 밴드 트레이딩 정도 하기는 딱 좋은 종목이 뭐 자동차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가가 좀 내려오면 주가가 내려오면 외국인들이든 기관 투자자든 똑같은 생각이 들죠. 야, 이거 그래도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섹터가 별로 없는데 실적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 하는 인식이 긍정적인 수급을 불러오고 반면에 주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면 야, 그럼 뭐 이제 뭐 메리트 있냐? 올해 있어서 연중 뭐 이 실적을 크게 또 늘릴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밴드 트레이딩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또 이제 LG 생활건강 23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는 LG 생활건강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은 대략 한 1,030억 정도, 순이익은 770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후 시점의 주가는 좀 좀 빠지는 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한 31% 정도 감소, 순이익은 25% 정도 지금 감소되고 있는데 주가는 비교적 팽팽하죠. 한 10월, 11월 달에 나름대로 조금 올려쳐놨다가 지금 한 2, 3개월 정도 밴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뭐 주가 수급적인 면들이나 차트의 면들로 봤을 때는 썩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역시 시장 내 상대적인 메리트,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상대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미약한 면들, 그런 면들 때문에 즉시적으로 밀고 올라가는 양상들보단 실적 발표 전후 시점 좀 차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그 삼성 SDI 같은 경우엔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460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68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전후 주가는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감소되고 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약간 나타나고 있는 단계인데 역시 낙폭과대죠. 지금 12월 달, 1월 달 계속 작년도 10월 달에 저점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 위치에서 현재의 실적적인 베이스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한 베이스를 놓고 봤을 때 즉시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보다는 뭐 실적 발표, 별 기대가 없는 실적 발표 시점 이후로 좀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대한항공도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대한 영업 이익 예상치는 한 1,310억 정도 흑자,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예상치는 1,330억 정도 오히려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보통 지금 유가 급락하면 항공, 해운 이런 섹터들이 당연히 실적 부각이 크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텐데 대한항공은 실적 효과가 4분기에 거의 지금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이 이 4분기 평균 급유 단가가
유가가 빠진 걸 거의 반영은 못했어요. 4분기 평균 구비 단가가 한 110불, 배럴당 110불 정도 수준, 현재는 거의 한 70불 정도까지 내려왔죠. 이런 면들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급유 단가가 별로 안 내려오니까 4분기의 실적이 지금 발표되는 4분기 실적은 실적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면에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죠. 4분기 평균 급유 단가는 높았지만 이제 1, 4분기 평균 급유 단가는 굉장히 낮아지죠. 80불대 이하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터지는 시점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다음번이죠. 4월 달에 발표될 그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실적 발표는 오히려 상당히 좀 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나쁜 실적이 발표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조금 더 빠질 구역이 있죠. 대한항공에 있어서 현재 차트에 있어서도 뭐 1월 달, 12월 달 직전 저점 정도 살짝 찍은 다음에 실적 발표 전후 오히려 좀 약세,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국면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1월 달 말, 2월 달, 3월 달로 가면서는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실적 발표 시점에 좀 약한 주가를 오히려 이 투자에 활용하는 지혜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이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또 다음 시간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레전드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실적의 등락뿐만 아니고 또 실적 발표 전후 시점에 주가에 있어서의 등락을 예측해 드리는 시간 또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매매, 유익한 매매 계속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준우 운용력의 실적과 주가 흐름, 전망치 계속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관련해서 한 포인트가 아주 또 눈에 띄는데요. 삼성증권에서 실적 포인트, 실적 시즌과 점검 포인트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가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런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MSCI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5.6%로 최근 10년간 중에서 최저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왜 주가가 못 가는지 이런 실적 부분들 보면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하지만 이 컨센서스가 6.6%, 1%포인트 높아서 지나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화학, 에너지, 철강, 건설, 운송 쪽에 그런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업종 섹터 전략에 좀 활용해 보시고요. 중국의 GDP 성장률 7.4%는 2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7.5% 정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3월의 양회에서 어떻게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중국 정부에서 내놓고 또 정책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중국 증시에 밀접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마켓 2막 1장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